어쩌다 보니 좋은 댓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때마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 매칭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꽃갈비의 작업실입니다. 사실 게임 개발을 그런대로 수년을 해왔는데 그 수년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나아갈 방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임을 개발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왕이면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첨언해보면 좋겠네요. 사실 동기부여는 우리가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거의 절반에 달할 만큼 굉장히 많이 논하게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부에서부터 전공, 꿈, 커리어, 거기서 은퇴 이후의 인생까지 자화자환 주제가 바로 동기부여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 동기부여라는 장치는 각기 살아온 인생에 따라 상이해요. 각기 가지고 있는 발화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말하는 제 개발 동기는 타인에게는 꼭 들어맞지는 않아요. 단 제가 말하고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힌트라도 된다면 그걸로라도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발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니 지금은 좋아했습니다에 가까울 것 같네요. 물론 지금도 플레이하면 재미있어는 하는데 언젠가부터 게임을 보통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관점에서보다는 개발자의 관점에서 분석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가이낙스사의 아카이 다카미 감독의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맥시스사의 올라이트의 심즈 시리즈가 있겠네요. 프린세스 메이커는 한 아이의 서사를 다루는 게임, 심즈 시리즈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마을의 서사를 다루는 입체적이고 광활한 게임으로 개발되어 갔죠. 하지만 여기서는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로 제 개발 동기를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한창 중학교에 다닐 수십 년 전 어쩌다가 프린세스 메이커 2 도스 버전을 플레이했는데 말이죠. 중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시절과 다른 난이도, 막막한 생활, 그다지 편치 못한 일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팍팍 받던 그 시간 속에서 사실 푸메2는 제게 꽤나 신선한 충격과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게임이라곤 페미컴 게임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래픽 시나리오들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딸을 키워서 엔딩을 본다는 그 알고리즘이 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품에 3까지 플레이하면서 프린세스 메이커 4를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잡님이 팀으로 들어가 계시는 392 팀에서 프린세스 메이커 4의 현대 세계관 주인공인 다이도우지 카렌을 다루는 육성 게임이 개발되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품의 시리즈를 플레이해보고 나서 저도 육성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욕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3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자율학습도 아닌 강제 야자 타임에 중학교 수준보다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공부 강도, 수능 시험 대비 등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중학생 때 나름 상위권으로 공부했음에도 고등학생 때는 날아갔고 말이죠. 게다가 게임 개발조차 못하고 그때 일주일 분량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소녀 육성 기록 초판만 개발한 채 남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후로 10년이 지난 20대 후반에서야 소녀 육성 기록 베이직 버전을 구글 플레이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때 개발 당시 동기는 내가 육성 게임을 손수 구현하겠어 라는 게 컸어요. 초반만 완성한 게 억울했기도 했고 그래서 제목조차 똑같아요. 물론 줄거리는 그 초판본과 다르지만요. 하지만 두 번째 게임 소녀 육성 기록 격동의 시대를 만들고 나서는 동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푸메와 같은 파생 게임을 개발하는 건 두 번이나 스스로에게 입증을 했지만 과연 이 방향만으로 육성 게임을 개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돌았지요.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육성 시뮬레이션의 작동 메커니즘을 나눠보면 우선 시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종속적인 요소예요. 육성 시뮬레이션에서 8년을 키운다, 6년을 키운다 이런 플레이 기간을 정하지요.
시간이라는 종속 변이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뒤틀어 버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는 게임 세계관 속에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을 상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다만 어떤 육성 게임이건 아이가 성장하는 걸 플레이어가 보려면 시간을 소모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려면 스케줄이라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제가 임의대로 스케줄 스탯 성장 모델이라고 일컬었어요. 스케줄은 그 시간을 소모하기 위한 행위적 개념, 스탯은 그런 스케줄을 보내니까 나오는 결과론적 개념.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는 스케줄로 행동을 개시하고 그 결과로 스탯이 증감한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성장 모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 게임 말고도 많은 육성 게임에서 차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만일 이 모델을 비틀 수 있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육성 게임을 개발한다면 어떨까? 단순히 스케줄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시간이라는 종속적인 개념을 소모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고안해낸다면 거기서 저는 동기부여를 새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육성 게임을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결국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 셈이에요. 푸메가 재밌어서 플레이하다 보니 나도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육성시키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게 순수한 동기가 되었고 그 목표가 해결이 되면서 다음에는 육성 게임의 메커니즘을 비틀어버리면 좋겠어라는 새로운 동기가 발견된 셈이죠. 동기가 나타나는 건 하나의 발화점으로 시작되진 않아요. 저도 게임에 대해 플레이어로서만 존재하다가 갑자기 개발자가 되었다는 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가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직접 육성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 이 열망이 브이앱을 건들고 램파이를 건들다가 그게 해결이 되니까 다른 열망으로 옮겨가는 패턴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자신이 무엇을 동기로 무엇으로 인해 열망이 생겨서 발화점을 발견하느냐는 각자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탐구해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무엇을 좋아했고 게임이라면 그게 어떤 장르이며 어떤 게임이 내가 가장 즐겨 했는가, 그리고 만일 그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고 장단점, 보완점이 있다면 어떠한 게 있을까? 그런 게임이 현재 시장에서도 먹히느냐 아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일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게임을 개발하고 싶느냐. 그러나 그 게임 개발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AI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AI라는 변혁이 왔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는 우리조차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AI는 작화, 시나리오 등등의 작가의 개성을 베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AI만 딸깍했을 뿐인데 그게 자신의 실력인 양 포장하는 파렴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건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문제입니다. 요리사가 쓰는 식도라든지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와 살인자가 사용하는 흉기가 사용자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듯 말이죠. 이 변화는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절대로 같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성은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나 육성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혼자서 임의로 스케줄 스탯 성장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죠. 물론 학술적인 모델이나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모델을 제안해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모델을 비틀어서 새로운 육성 방식을 개발해 볼 수 없는지 고민해보는 의문점, 현재의 방식을 비판해보고 수용하는 창조성 등등, 이런 점은 사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성이에요. AI는 단방향 입력 피드백형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프롬프트를 주지 않으면 AI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우선 아셔야 해요. 그 AI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AI에 먹히느냐, AI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AI를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걸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당신의 고유지능이거든요. 당신의 고유지능, 자신을 향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통찰을 통해서 진심으로 불이 붙을 만한 마음의 열정을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개발하시려는 분, 개발하고 계신 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응원해 봅니다. 이상 꽃갈비의 작업실이었습니다.